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1년 새 청년 취업자 수가 8만 2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데다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가 받는 졸업 유예금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이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70 나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암로 강남약국에서 공고내거리 방향 강남약국 7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사고 차량 조치 중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은 신호 2번에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고요. 경북 북동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에서 16도 분포 보이겠고 미세먼지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쾌청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0.1도, 습도 96%입니다. 지금까지 서율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북봉화군 석포재련소에서 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북경찰청과 환경부, 노동부 등이 산소통과 방독면, 보호복 등을 갖추고 사고 원인 추정 물질인 아르신 가스의 누출 경로를 찾았는데요.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석포재련소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일어났습니다. 이 중 60대 작업자는 지난 9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유독 액체인 아르신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석포재련소에 끊이지 않는 사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죠. 네, 맞습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나치의 강제수용소 가스실과 다름없는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판했는데요. 회사 측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가스 감지기를 비치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았고 작업하는 동안 먼지를 막는 마스크만 줬단 겁니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50인 이상 작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석포재련소에서만 노동자 12명이 숨졌고 환경오염으로 법을 위반한 것만 70여 차례에 달한다며 석포재련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유독가스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규명을 잘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어제 대구시와 국방부가 도심 내 군부대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민군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입니다. 협약안에는 대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임무 수행 여건과 정주 환경이 현재 수준 이상이 되도록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구시는 군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 대체 부지와 시설을 마련하고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군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군 주거시설 일부는 대구 시내에 지을 방침입니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있는 수성구 만촌동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라든가 기준이 정해지는 과정이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직장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전수 분석해 발표한 결과인데요. 산재가 승인된 39명의 자살 이유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과로, 징계나 인사처분, 폭행 순이었습니다. 특히 연차가 낮을수록 괴롭힘과 과로가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경북해안 우체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북 지역 한 우체국 국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괴롭혔는데요. 피해 여직원은 A씨의 괴롭힘을 호소하다 휴직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최근에 대구 청년유니온이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했더라고요. 네, 대구 청년 유니온이 대구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나 조사에 종사하는 45명에게 물어봤더니 수직적 조직 분위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개인 특성보다는 조직 구조와 문화 측면이 더 크단 건데요. 이어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업무 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함 순이었습니다. 대구 청년 유니온은 해결 방안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수평적 조직 문화 교육을 통해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근데 이게 조직 문화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보죠. 네, 경북도가 올여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많은 비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산지 142헥타르에서 산사태 피해가 났는데요. 피해 지역 대부분이 사유림이라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구 동의가 완료되면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26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구세군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용 사관입니다. 사회의 취약계층들,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일하고 있고요. 아동들, 또 노약자들, 또 노숙인들, 사회에서 돌보기 힘드신 분들을 구세군에서 주로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 12월 30일까지 모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구에서 찾아가는 자선 냄비하고 또 그리고 주말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길거리 모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길거리 모금할 때 좀 힘들죠. 일단 춥고 그리고 특히 발이 많이 시려요.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그렇게 모금해 주신 분들이 부끄러워하시면서 넣어주시는 그 모습들에서 많이 감동을 받고 저도 그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니까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통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에게 감사한 것은 몇 달 동안 자기 반 아이들이 모금을 해서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나가시다가 자선 냄비 종소리가 들리시거든. 그게 동전 100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오셔서 조금이라도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MZ 티키타카. 오늘은 대학들이 받고 있는 졸업 유예금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경북대학교 김산천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이수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학생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도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제가 대학교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수영 씨도 지금 졸업 유예 중인 건가요? 저는 유예가 끝나고 네. 이미 졸업을 한 상태긴 한데 네. 저는 2학기 유예로 총 1년을 유예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졸업 유예금이 어느 정도로 나왔었죠? 졸업 유예금이 네. 제가 경북대학교 사회대학을 나왔는데 네. 당시 등록금이 19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 유예금이 한 학기에 8%에서 9% 정도로 해가지고 16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졸업 한 학기. 유예가 몇 년까지 가능해요? 몇 학기? 딱 2학기만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보다 알고 있습니다. 짧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생들이 이 졸업 유예 제도를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통은 졸업 유예를 신청을 하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도 조금 더 들을 수 있거든요. 학점에 따라 돈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학생 신분으로 1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더 다닐 수 있으니까 비단 기업 취향 맞추기 위해서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 취업 정보 알선이나 네. 도서관 시설 이용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서 졸업 유예를 하게 되는 것 도서관 같아요. 이용 중요하죠. 네, 네, 뭐 기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재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졸업 유예를 많이 하시지 않나 싶어요. 저도 사실 주변에 졸업 유예를 하신 선배님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네. 정확한 비율은 사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좀 보면서 알게 됐어요. 네. 경북대의 경우에는 작년 재학생 중에 451명이 졸업을 유예했다고 합니다. 한 해에 경북대학교에서 4,000에서 5,000명이 졸업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한 10% 정도 졸업을 유예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경북대학교가 학생에게 걷어간 금액을 아까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등록금의 8% 정도 총액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전국 국공립대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학생으로부터 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학들이 졸업 유예금으로 걷어들인 금액은 총 10억 원이 조금 넘고요. 경북대학교의 졸업유예금 징수액이 국공립대 최다인 것은 8%라는 부과율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우리 경북대학교에 취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숫자가 많다는 좀 안타까운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소 높은 졸업 유예금 내고서라도 졸업 유예를 신청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취업이 학생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얘기를 수영 씨가 해줬는데 뭐 기업들의 취향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 좀 유리한 점이 많은가 봐요.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네네. 드려보자면 수료는 사실 그리고 또 졸업은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졸업 유예는 재학생 상태, 즉 학생 신분을 연장해주는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 신분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여러 대학생 서포터즈라든가 기업에서 인정하는 여러 대외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회사와 대학 연계로 진행되는 인턴십 기회도 재학생들에게 더 많이 열려 있고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연계 기술 교육이나 행사 참여 기회도 재학생들에게 대부분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수영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졸업 전후가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후에 취업 준비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네. 보통은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 요즘 보통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공백기가 몇 년씩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면접을 갔는데 졸업을 했으니까 보통은 재학 기간보다는 졸업 후에 이제 이후 기간 동안 뭘 했냐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스펙을 보여달라는 주문으로 들렸는데 그게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취준하면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취업 정보 알아보고 채용 위한 시험 준비하다 보면은 공백기에 이렇다 할 스펙을 대단하게 쌓기도 쉽진 않잖아요. 이 성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도 압박으로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 그렇죠. 부분이긴 한데. 심리적으로. 네, 근데 내가 아직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너무 안정감. 정말요? 네, 졸업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졸업을 이미 했다는 사실이 취준생들한테는 진짜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쫓기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유예를 하면 그래도 1년 정도는 내가 학생 신분을 조금 더 유지할 수 머무를 있다. 수가 있다. 아. 울타리가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시간이 더 주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무직 취준생 이렇게 해서 막 사회에 내던져지는 기분이 아니라 가지고 멘탈 케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졸업유예라는 제도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주기는 하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논문이 있습니다. 졸업유예금에 관련해서 300페이지짜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찬찬히 읽어봤는데 취업 경쟁 우위와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이 졸업유예의 사실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정적 심리 정서,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좌절 심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자연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취업 시장에서 우위로 작용한다는 점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요. 아, 그래요? 예,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졸업 유예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막연하게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와 뚜렷한 목적 의식하에서 졸업 유예를 하는 경우로 이 졸업 유예자 유형이 양분화, 양극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학생 입장에서는 왜 재수생 싫어하는 고3 학생들 아무래도 많이 현역들이 네, 경쟁자 더 그렇죠. 늘어난다고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재학생 입장에서 졸업유예 학생들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그래요? 451명이 졸업유예 했다고 했잖아요. 한 작년에. 해. 네. 이 정도 인원이면 사실 이 정도 인원이 한 번에 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경북대학교 학부생이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3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티도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누구든지 그리고 취업시장에 언젠가 뛰어들게 될 것이고 또 누구든 운이 따르지 않아서 취업시장에 오래 남게 될 수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설사 불편한 게 재학생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발휘를 네,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졸업유예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솔직히 학교 재정의 측면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일 텐데 받아서 뭐 하나 싶은 게 학생들 입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죠. 맞죠. 예. 안 그래도 취업이든 뭐 진학이든 할 게 많아요.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졸업 유예한다고 해서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도 있겠지만 돈도 벌어야 할 수도 어렵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은 학생들이 또 졸업 유예를 많이 하고요. 근데 굳이 재정적인 부담을 학교가 그걸 더 지워줘야 되나? 어깨에 짐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지워줘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이제 졸업유예금을 낸 네. 입장이니까. 네, 이미 낸 네네네. 입장으로서는 맞아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게 뭐 몇만 원 얼마 안 되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 무직 알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막 한 학기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두 학기 합치면 막 30 몇만 원 큰 돈이죠. 네. 쿠팡을 막 며칠을 뛰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가능하면 저는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 경북대가 실제로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내년부터는 5%로 줄인다고 그래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학들이 유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고 해놓고 학생들에게 부가금을 받는 이유가 뭐 무분별한 신청을 막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네. 유예를 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 신분의 연장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대외 활동 정도인데 학교 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유예를 1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고자 해도 그렇죠. 두 학기밖에 못 하는데. 맞아요. 빨리 취업할 건데 무분별하게 그렇죠. 신청을 할까요? 아. 사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마다 졸업유예금이 다른 문제도 좀 있어요. 사실 16만 원 이제 한 1년에 32만 원 냈다고 하셨지만 국공립대여서 좀 저렴한 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교마다 졸업유예금이 다른데 적게는 5%, 많게는 등록금의 12.5%까지 걷고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졸업을 유예하는 동안에 강의를 필수적으로 듣게 합니다. 제약이 이렇게 되면 많네요. 네, 안 그래도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강의까지 그렇죠. 듣게 하는 거죠.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네. 금액과 강의 의무 수강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좀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뭐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걸 좀 잘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쓰면 좀 학생들이 내는 입장에서 만족할까요? 그렇죠. 그 앞서 상천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예 학생이 뭐 몇백 명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시설 관리비가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뭐 장학제도를 만든다던가 장학제도. 아니면 취업준비 지원금 같은 거를 쓰면서 이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증 준비, 면접 왔다 갔다 교통비,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아요. 자격증 좋지 딸 때 않나. 드는 돈 이런 거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문득 나네요. 자, 졸업 유예 제도를 보면 대학생들의 힘든 현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도 정비와 함께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우리 수영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2022년 전국의 대학 졸업 유예생은 16,000여 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3,000여 명보다 3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매년 10%에서 20%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취업 정체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최근 취업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었는데요. 취준생들한테는 진짜 더 어둡게 느껴져요. 이게 당장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만 해도 신입 채용 인원 감축 소식이 끊이질 않고 이제 기사들로도 계속 접하고 있고 당장 체감하고 있고 사기업들도 이제 신입 채용보다는 경력 채용을 더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사실 졸업유예 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청년 실업과 불안 문제를 표상하는 지표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불안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넓게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MZ 티키타카 김산청 학생, 이수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매 분기마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에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소식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4대 기초노동 질서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인데요. 이번 현장 예방 점검은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기초노동 질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네, 사장님 오늘 현장 예방 점검 나왔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미리 요청드렸던 사전 준비 서류 보면서 점검 시작할게요. 주로 하루에 근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주로 하루에 이제 출근하면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주말에 이틀, 토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임금 대장이랑 임금 명세서도 추가로 보면서 보완할 부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오늘 방문한 편의점은 단시간 근로자가 4명 정도 상주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주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오늘 방문한 업체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은 잘 준수하고 계시고 임금 체불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인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주휴일 같은 일부 기재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처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저희 직무 규정에 따라서 시정 기한을 부여하고 그 시정 기한이 부여된 시정 지시서 내용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무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정이 완료되면 점검이 종료가 되겠지만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법 조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편의점은 소규모 사업장과 유동적인 근무 시간 등이 원인이 돼서 기초 노동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며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년이나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 이번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대구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오은비 팀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편의점이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일하기 쉽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밖 친구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금전적인 이유로 돈을 벌고 싶다든지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현장 지원 상담 진행하고 있어서 친구 만나보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대부분의 편의점이 최저시급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안 주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대구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장님들끼리 이만큼만 주겠다 동결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게 부당한 대우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그 친구가 이제 신고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그런 절차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자세한 거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잘 챙겨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박미정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 노동청에서 점검하는 거는 대구 경북 전체 80개소 정도 되고요. 대구청 외에 이제 포항, 구미 등 지청을 포함하면 약 204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저희가 관할이 대구 경북 전체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전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기별로 10인 미만 업종별로 점검을 실시했고요. 주로 사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임금명세서 작성은 되고 있지만 그 필수 기재사항 등이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어서 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타깃을 정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뭐 프랜차이즈, 음식업, 숙박업, 제조업, 이번 4분기 편의점까지 걸쳐서 분기마다 타깃화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금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권리 구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임금명세서 작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충분히 얘기하시고 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기초노동 질서 준수하는 부분은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동부에서는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기초노동 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더욱 지켜지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2월 1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